네, 여러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아까 전에 그 아이소토닉, 그다음에 하이포토닉, 하이퍼토닉, 그죠? 세 가지를 봤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농도 음료입니다. 그죠? 하이포토닉이네요. 그죠? 얘는 3, 4%의 농도고, 이거는 3, 4%라는 건 100ml, 그죠? 100ml당 탄수화물이 3에서 4% 정도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 흡수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장 부담이 없겠죠. 뭐 별로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뭐 우리 인슐린 봅니다. 뭐 이런 것도 좀 덜 될 거고요. 아, 대체적으로 적합한 사항은 일상생활이나 더운 날 아니면 짧은 운동을 할 때 뭐 이렇게 예상할 겁니다. 저도 지금 제로 음료를 먹으면서 여러분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제로 음료 굉장히 많고요. 제로 음료 아니어도 농도가 좀 낮은 음료들도 있죠. 그런 음료들도 네, 저칼로리 버전으로 나와 있는 요 농도의 음료가 어, 하이포토닉 형태, 저농도 형태의 음료입니다. 이런 거 운동 시작 전에 뭔가 미리 수분 채우거나 아니면 그 목마를 때 수분을 가볍게 보충하고 뛰고 싶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죠. 자, 중농도 음료 보겠습니다. 우리 중간 농도 음료가 가장 많이 마시죠, 여러분들? 예. 어쨌거나 그 농구 선수들 쿼터 중간에 와서 막 마시거나 축구 선수도 보면 뭐 골키퍼들 골대 있는데 와서 잠깐 마시러 가거나 이 혈액과 비슷한 농도고 흡수 속도도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꽤 빠른 편이고 위장 부담도 보통이고 에너지도 꽤 적당하게 공급해 줄 수 있고 수분하고 에너지 밸런스가 어떻게 보면 좀 잘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요, 대체적으로 한두 시간의 중강도 운동, 팀 스포츠, 장거리 달리기, 이게 보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및 근육 피로 감소도 있네요. 그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먹는 이런 음료들이요. 여기 보면 퍼센테이지가 다 6%대에 맞춰져 있네요. 보통 5에서 8%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 중에도 좀 많이 마십니다. 운동 중에 좀 마셔주면서 적절하게 그 전해질도 보충하고 피로도 감소시키고 수분도 좀 적절히 채워주고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이 이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갖고 가서 드시면 안 되겠죠. 우리 대체적으로는 이 중간 농도의 음료를 좀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좀 뭐 체중을 늘리고 싶지 않다거나 좀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다이어트 하는데 운동도 너무 고강도로 하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면 저 정도 좀 마셔주면 좋을 것 같고 고농도는 여기 보면 9% 이상이네요. 그죠? 사실 여기 밑에 몬스터랑 레드불이 있는데 몬스터랑 레드불은 또 다른 첨가물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부스터 느낌의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완전히 적합하다라고는 조금 말하기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그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느린 흡수 속도 그죠? 뭐 탄수화물이 9%라는 거 뭔가 소화 흡수 과정도 좀 걸릴 거고 용액도 좀 묵다기보다는 조금 뭐라 그러죠? 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다음 칼로리도 좀 대체적으로 높을 거고요. 여기 보면 168 그죠? 꽤 높아 보이네요. 355ml에 168이면요. 그래서 당류도 여기 보면 꽤 높네요. 그죠? 어, 여기 보면 14%가 있네요. 탄수화물 얘는 그죠? 9% 이상이네요. 그죠? 14%네요. 탄수화물을 보면요. 당류는 또 다르죠. 우리 이 탄수화물과 당류 다른 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드려서 부가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로리 과잉 위험도 있고요. 운동 피로 회복에 적합하다. 그다음에 뭐 빠른 글리코겐 보충에 적합하다. 그다음에 강한 피로 회복 및 높은 전해질 보충에 좋다. 아무튼 이게 보면요, 좀 이렇게 운동 중에 마시면 이거 좀 배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좀 속도 더부룩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이어트에는 절대 비추죠. 추천하지 않죠. 수업에서 비추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요런 애들 뭐 좀 물과 섞어 마시기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레드불, 몬스터 뭐 이런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좀 고농도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스포츠 음료 우리가 아는 뭐
많이 있죠. 뭐 전해질 음료죠. 뭐 2% 토레타 아니면 파워에이드, 게토레이, 뭐 포카리 스웨트 이런 류들은 다 9% 미만으로 나오죠. 9% 이상으로 나오는 애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애들 사실은 좀 버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할 때는 이런 거 있긴 있지만 운동을 격렬하게 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 근데 뭐 헬스 정도는 괜찮지만 고강도 운동할 때도 이런 음료수 가끔 갖고 와서 먹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좀 우리 그 운동을 전공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좀 적합한 느낌은 없는 거죠. 좀, 좀 상식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부족한 대처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아무튼요. 우리 고강도 운동하면요. 회복하는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라톤 경기 후에 글리코겐이 언제 보충됐냐라고 보는 건데요. 어쨌거나 좀 며칠 만에 보충됐네요. 지금 보니까 거의 3일 정도 돼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충이 되네요. 효소도 확 떨어졌다가 이 이후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고강도 운동하면은 체내 글리코겐 합성하는데 좀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냥 참고차 보시면 되겠고요. 운동 후에는 혈중 포도당 회복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뭔가 고혈당 식품이 저혈당 식품보다는 빠르게 회복을 돕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뭐 꿀물 같은 거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빌더 같은 분들은 또 유산소 운동하는 사람들도 탄수화물 섭취 굉장히 잘 해주죠. 뭐 테론사스촌이나 진천 뭐 이런 데 가도 이런 것도 좀 참고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그죠? 뭐 이제 탄수화물 축적 보시면요. 우리 이 고전적인 방법과 현대의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 우리 옛날에 그 스칸디나비아 연구자들이요. 과거에 그 제안한 방법들이 좀 고전적인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고전적인 3단계가 있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뒤에 표로도 있나? 여기 표로도 있네요. 그죠? 표도 한번 보고 여기도 볼 건데요. 뭐 단계는 3단계예요. 고갈, 그다음에 탄수화물 결핍 기간, 그다음에 탄수화물 로딩 뭐 이렇게 딱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아, 이 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갈까요? 처음에는요. 과거에는요. 운동성으로 고갈시켰습니다. 운동에서 탄수화물 고갈하는 동안요. 탄수화물 안 먹었습니다. 탄수화물 안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몸에 있는 탄수화물 수치가 쭈쭈쭈쭈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먹어주면서 계속 운동만 하니까 쭈쭈쭈쭈쭉 떨어지면요, 이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가 운동을 계속해서 고갈된 상태로 있다가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한 3일 전에 갑자기 고탄수화물 시기를 빵빵빵 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먹어주면요, 탄수화물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탄수화물보다 레벨이 확 올라가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확 올라가지는 이 로딩이 되는 거였는데요. 이게 그 부작용이 있었어요. 앞에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 장시간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선수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써져 있죠. 이 그림으로 보시면 쉬운데요. 처음에 한 3일 동안 그죠? 대회 준비하기 7일 전이네요. 그죠? 이 대회 날이고요. 저 탄수화물 그 트레이닝은 빡세게 하고요. 이때 동안 탄수화물 안 먹는 거죠. 그러면 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이 다 고갈돼 버리겠죠? 왜냐면 탄수화물 안 먹어주고 운동 많이 하면 몸에 있는 탄수화물이 점점 깎여서 없어질 테니까요. 그러다가 트레이닝 로드를 낮추고 경기 시작하기 4일 전부터 탄수화물을 막 때려 넣으면 확 용량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보통 식단으로 한 사람들 볼게요. 간에 60g의 탄수화물, 아까 우리 글리코겐이요. 간하고 근육에만 있다 그랬죠? 간에 60 있고 근육에 350g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고탄수화물 식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60에서 90으로 1.5배 늘어버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원래 350에 로딩이 돼 있었는데 600, 그죠? 보통 식사할 때는 350이었는데 고탄수화물 식이 아니고 600까지 늘었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확 늘어버리면요, 운동 퍼포먼스 확 좋아지겠죠. 몸에 탄수화물이 많으니까요. 저탄수화물 식단 하니까 어때요? 거의 간은 반 가까이 깎였고 근육은 50g 정도밖에 안 깎였는데 어쨌든 낮은 수치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로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로딩 하다 보니까 뒤에도 있나? 없네요. 로딩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저혈당 쇼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을 내가 4년 동안 준비해서 지금 세계 랭킹 막 5위, 뭐 4위, 3위, 2위, 2위, 1위 막 이렇게 세계 랭킹 탑 랭커 안에 유지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일주일 전에요. 저혈당 쇼크 막 일어나고요. 무기력해지고 컨디션 저하되고 힘도 안 나고 설사 뭐 설사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컨디션 난조를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혈당 쇼크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험인 거죠. 일주일 전에 로딩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이렇게 내가 세계적인 랭커고 지금 4년 만에 금메달 도전하고 다음 올림픽은 내가 우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이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번이 최전성기 같은데 일주일 전에 이거 하다가 저혈당 쇼크와 이 굉장히 운동선수한테 일생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 고갈을 안 시키고요. 어느 정도로 낮춰요. 그리고 여기 고단백질 지방식이었죠, 그죠? 약간 그 저탄고지 같은 느낌으로 여기 했었는데 여기 혼합식이로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적당히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고갈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적당히 먹어주면서 운동하니까 탄수화물 레벨이 낮아지긴 하는데 고갈까지는 안 되겠죠. 그렇기는 한데요. 저혈당 쇼크는 안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5일차부터는 운동 안 하고 고탄수화물 그대로 먹어주면 똑같이 경기장에 나가는데요. 운동 수행력이요. 물론 이거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컨디션 난조 없이 꽤 괜찮은 성적을 냈다는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전에 쇼크 와서 망하느니 어, 적당히 안전하게 하면서 탄수화물 로딩 좀 늘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성과를 내는데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지면서 이 고전적인 방법은 요즘에는 안 하고 권장된 방법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요. 뭐 건강적으로 보면 운동선수들은 그런데요. 요즘에 건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저탄고지 같은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식이법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줄여야 돼. 그죠? 좋은 탄수화물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 정제된 당분하고 전분, 뭐 빵, 파스타, 뭐 흰쌀밥, 뭐 이런 거보다는요. 뭔가 좀 건강한 탄수화물, 뭐 통곡물이라던가 뭔가 뭐 좀 좋은 탄수화물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많이 먹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단순당 볶음탕도 있고요. 그죠? 여기 한번 볼까요? 그죠? 단순 탄수화물 이면 배드, 그죠? 흰빵, 백미, 라면 파스타,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여러분 좋아하는 그 감자튀김, 뭐 이런 것들은 빠른 소화 흡수, 빠른 혈당 상승, 인슐린 분비도 급격하게 하고,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되면요, 그죠? 그 인슐린 민감성도 떨어지겠죠. 자, 여기 좋은 탄수화물 보면 뭐 통밀빵, 현미잡곡, 그죠? 고구마, 귀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가 말하는 그 건강한 것들, 견과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혈당의 느린 상승, 그다음에 소화흡수 천천히 해서 소화 흡수에도 용이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건강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운동선수한테는 운동생약을 물려주는 또 시기가 중요하고 운동선수가 은퇴했다거나 혹은 내 부모님, 내 가족, 주변의 건강한 사람들의 이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식단이나 운동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겠죠.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똑똑하게 오르는 법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슬로우 릴리스, 뭐, 천천히 분비돼야, 그죠? 여러분, 제가 공을 막 이렇게 빨리 던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이 얘 받아서 넣어도 실수가 많아지겠죠? 빠르게 오는 공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천천히 공유하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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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거의 100% 성공률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포도당도 천천히 소화 흡수되고 분해돼야 혈당의 형태로 들어와야 인슐린이 잘 받아서 늘 수 있는 성공률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거고요.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냥 흰밥, 그냥 흰색 식빵, 뭐 당분이 많은 과일 아니면은 탄산음료 이런 것보다는 그죠? 또 대체식품적으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1회, 일회 분량당 함량, 이런 거 탄수화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음식 뭐 있나요?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 네, 라면. 라면 그 권장량 대비 탄수화물 굉장히 높죠. 쌀국수도 사실 좀 높죠. 쌀국, 쌀국수, 뭐 쌀국수는 여기 안 나와 있으면 국수나 메밀국수나 쌀국수나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높죠. 다이어트 식품이 아닙니다. 그죠? 라면 한 끼 때워, 라면으로 한 끼 간단히 때웠어. 뭐 이런 거, 그죠? 때운 게 아니고 사실은 탄수화물 함량 굉장히 높다. 이것도 한번 그냥 참고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100g당 함량. 백미 굉장히 높네요. 라면도 높고요. 국수도 높죠. 100g당 함량. 이런 거 좀, 아까는 1회 분량당 함량이고요. 요거는 100g당, 그죠? 100g으로 다 통일했을 때 어느 정도 있냐? 그죠? 빵도 높고요. 떡도 높고요. 떡도 사실은 뭔가 건강한 느낌이긴 하지만, 우리 그 시루떡, 흑임자떡 이런 거 뭔가 건강한 느낌이긴 하지만, 실제로 건강한 음식이냐라고 봤을 때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사실 그죠? 밀가루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네. 설탕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 탄수화물도요. 아까 말했듯이 그 우리 영양성분표에 탄수화물 있고 밑에 당류가 있잖아요. 당류가 사실은 위험하죠. 네. 탄수화물은 뭐 복합탄수화물과 올리고당, 다당류, 식이섬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건강한 탄수화물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우리 당이라고 말한 건 거의 슈가잖아요. 당류가 높은 거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좀 여기 보시면 그죠? 당 함량이 높은 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혈당 지수, 네, 요거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자, 글리세믹 인덱스, 우리 GI 지수라고 하는데 요즘에 사실 GI 지수 잘 안 보긴 해요. 근데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요.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우리 혈당, 그죠? 혈당이랑 포도당이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혈당, 포도당, 글루코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세 개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혈당 형태로 몸에 들어오면, 그죠? 인슐린이 간이나 근육에 넣어준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요. 그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상승시키는지를 비교한 겁니다. 당연히 혈당이 높게 상승하면 안 좋은 거겠죠? 빨리 상승하면요. 그래서 이 50g을 먹였을 때 반응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을수록요, 당이 빠르게 들어온다는 소리. 아까 당이 빠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혈당이 빨리 오르고, 그죠? 소금, 그 설탕처럼 가루 형태로 들으면 혈당이 빨리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슐린도 갑자기 확 분비되고, 몸속에 확 저장되면 배고픔도 빨리 올 거고요. 그럼 나중에 더 먹게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한쪽 팔 깁스하고 있는데 인슐린이 자꾸 빨리 들으면 놓쳐가지고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당뇨 환자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건강한 사람한테 포도당 50g 먹였을 때요. 이게 어,
최고를 100으로 잡고요. 얼마나 빨리 이게 흡수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소화 흡수되는 애들은요, 당연히 포만감도 높겠죠. 예. 근데 우리 그 도전 같은 거 많이 하면요. 그 예를 들면 그 쌀의 겨 같은 거 다 벗겨내가지고 흰쌀 같은 경우, 그죠? 이런 애들은 지하지수 좀 높죠. 뭐 현미나 이런 애들 좀 지하지수 낮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어, 여기 한번 볼까요? 쌀밥. 지하지수 굉장히 높네요. 쌀밥은 인슐린 혈당을 확 높여서 인슐린도 갑자기 빠르게 분비시키고, 그죠? 혈당도 확 떨어뜨리면 또 배고파져서 또 많이 먹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감자. 감자는 여러분 삶은 거랑 구운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죠? 이거 조리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떡, 우동, 팝콘, 라면 이런 거 굉장히 높네요. 그죠? 글리세민 인덱스가 보통 식품 보면요. 그죠? 보리밥, 파인애플, 파스타, 그죠? 파스타도 생각보다 꽤 낮습니다.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고구마. 여러분 다이어트로 고구마 많이 드시죠? 고구마 지금 55. 굉장히 낮은 편이죠? 고구마 같은 경우가 그 포만감도 좀 오래 가고요. 그다음에 칼로리도 좀 낮고 인슐린 분비도 좀 천천히 되고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디빌더들 보면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요 세 가지 잘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여기 다 있는 거고요. 바나나도 다이어트 식품으로 꽤 괜찮죠. 근데 바나나는 사실 고구마보다는 포만감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그리고 글리세믹 인덱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근데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 음식의 무게가 아니라 탄수화물 함량을 50g으로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모든 식품을 50g으로 딱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사과를 보면요. 수분이 85%고요. 섬유질이고 요 10%만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과의 대부분은 수분이란 소리죠. 그래서 사과를 50g으로 맞춘다라고 하면요. 사과 거의 그 500g 정도의 아주 많은 사과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요. 50g을 50g으로 통일시키는 게 조금 이게 1회 섭취한도를 여러분 사과 한 번에 여러 개 드시지 않잖아요. 요거로 하는 거 조금 불편하다라고 해서 우리 요즘에는 이 당부화 지수를 많이 합니다. 당부화 지수도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네, 당부화 지수 별표 쳐놓으십시오. 네. 그래서요, 당부화 지수는 글리세믹 로드, 그죠? GL 지수라고 하는데, 뭐 GL 인덱스,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거는 1회 제공량, 그죠? 그리고 그 아까 그 사과 엄청 여러 개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 번에 그 사과 500g 먹는 거 쉽지 않고요. 어, 그리고 뭐 수박도 대부분 그 수분이죠. 얘 50g 먹어 글리세믹 인덱스로 해서 GI 지수로 해서 50g 먹으려고 하면 거의 뭐 10조각 가까이 먹어야 되거든요. 한 번에 10조각 먹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먹습니다만 뭐 여학생들 한 번에 1회 뭐밥 대신 먹는 거죠. 10조각이면 그죠? 그래서요. 50g으로 재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1회 제공량을 이 수치로 해가지고 먹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죠? 글리세믹 인덱스로 하면 수박이요. 72예요. 그죠? 50g으로 하면 이 GI 지수 그죠? 굉장히 높죠. GI 지수는. 근데 그 당부화 지수로 하면요. 글리세믹 로드로 하면 굉장히 낮거든요. 이건 4네요, 4. 글리세믹 인덱스가 4면요. 이거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요. 50g으로 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부화 지수로 합니다. 자, 그래서요, 아마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탄수화물의 올바른 섭취를 위해서는 당지수, 그죠?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당부화 지수는 당지수, 지하지수 곱하기 1회 제공량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양, 그죠? 비섬유질 탄수화물의 양 나누기 100g 겁니다. 그래서 수치가요. 아까 GI 지수는 55 미만이 작은 거, 55에서 70이 미디움, 그 다음에 이상이 지하 지수가 높은 거 이렇게 봤는데요. 당부화 지수는 0에서 10이 낮은 거, 10에서 20이 중간,
나머지가 높은 거.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의미가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정도 더 들어보시고요. 한 번 더 들어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는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제가 복귀하는 첫날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다음 장으로 잠시만요. 요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건강한 탄수화물의 섭취 뭐 이렇게 먹어라 하는 건데 읽어보세요. 자, 요것도 예전에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탄수화물의 단백질 절약 효과. 왜 그랬죠? 네. 그리고 원래 단백질은요,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했어요? 안 쓰인다고 했어요? 안 쓰인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그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쓰면요, 우리 피부도 다 단백질이고요. 머리도 이 머리카락도 다 단백질이고요. 다 단백질인데, 뭔가 피부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빠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면서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요. 그죠? 피부도 뭐 쭈글쭈글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탄수화물과 지방만을 에너지원으로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정말 장시간 운동, 뭐 마라톤을 한다거나 마라톤 이상의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지방을 조금 끌어다 그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좀 끌어다 쓰거든요. 보통은 탄수화물과 지방만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했죠.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갖다 쓸 텐데요. 2시간 이상 장시간 막 운동해요. 그러면 단백질은 원래 에너지원으로 안 쓰여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고갈돼 있으면 단백질을 끌어다 쓰는 시점이 좀 빨리 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상태에서는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쓰는 경우는 없는데 그죠? 탄수화물이 고갈돼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면 근감소도 일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도당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다. 뭐 아무튼 이렇게 계속 좀 포도당 얘기하고 있는데요. 당뇨병 주제가 지금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 관리였죠. 좀 보겠습니다. 포도당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인데, 그죠?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돼서 혈당이 우리 몸의 혈당, 그죠? 포도당이 막 들어서 혈액 속에 그 당이 확 올라가면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나와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시켜주면 이 혈액 속에 있는 당의 수치가 쭉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죠?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슐린이 부족한 건 무슨 당뇨죠? 일형 당뇨죠. 인슐린의 저항성.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죠? 저항성이 높아지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이, 그죠?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쌓였다가 소변으로 나오게 된다. 그죠? 소변으로 우리 당이 나가면 에너지가 나가면 안 되는데 소변으로 당이 나가버리는 거 그죠? 간이나 근육에 저장이 안 되고 나가버리는 것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하더라. 그죠? 동영상 나중에 복귀하시면 그죠? 교실에 복귀하시면 보겠습니다. 자, 계속 계속 얘기한 거라서요. 아, 네, 계속 얘기한 거라서 좀 보겠습니다. 뭐 일형 당뇨죠? 면역 시스템이 췌장의 베타 세포를 파괴해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것. 자, 이형 당뇨는 인슐린은 나오긴 나오는데 얘네들이 잘 반응이 안 되는 거, 제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거,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형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그죠?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가 면역. 어, 그 몸에서 잘 못 만드는 거죠. 그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뭔가 인슐린 만들어야 되는데 아예 만들지를 않아가지고 그죠? 이런 건 거의 뭐 이제 유전이나 그죠? 뭔가 소아 어린이들이 좀 많이 걸리는
어린 때보다 좀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형 당뇨는 거의 성인 당뇨죠.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그죠?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 보면은 1형은 그죠? 전체 10%밖에 안 되고요. 2형은 90%나 됩니다. 그죠? 자, 정리해서 좀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1형 당뇨와 2형 당뇨. 1형 당뇨는 20세 이하. 그죠? 보통 근데 소아당뇨라고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증상 급격하게 천천히 당뇨 인구 비율 아까 뭐 10% 90%라고 했는데 뭐 인종이나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케통산증 발전, 케통산증 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비만과의 관련성은 이건 드물고 이형 당뇨는 비만간의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의 베타세포죠. 이자가 췌장이죠.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거고 파괴되지 않은 거고 인슐린 분비가 감소한 거고 일반적이거나 더 많아진 거고요. 이 왜 그러냐면요. 베타세포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췌장에서는요 인슐린이 멀쩡하게 있는데 계속 더 만들거든요. 이 베타세포가 계속 만들어내면 인슐린 개수는 점점 많아지겠죠? 췌장은 일을 더 많이 할 거고요. 췌장에도 좀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또 30분 정도가 됐네요. 다시 한번 쉬는 시간을 갖고 세 번째 시간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